우리나라에는 수천여 곳에 달하는 절터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미지정 문화재여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폐사지 첫 번째 순서로 국내 폐사지 현황을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전통문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강진 무의사 수륙대제와 순천 송광사 괴불제, 구례 화엄사 화엄문화축제를 소개합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대종사가 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기후위기 속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의지가 있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기후위기를 막을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일원동 범용사에서 2021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서울시가 교회 첨탑을 철거하기 위해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자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천여 곳에 달하는 절터가 존재합니다. 모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미지정 문화재여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획보도 방치된 역사 현장, 폐사지, 첫 번째 순서로 국내 폐사지 현황을 짚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일원인데 고려시대 천왕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절터입니다. 지금은 주위에 비닐하우스와 물류창고가 들어서 이곳이 사지라는 걸 알아보긴 쉽지 않은데요. 천왕사 목탑의 받침돌인 심초석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천왕사지는 20여 년 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발굴 조사를 하며 대략적인 규모와 역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이 2.8m, 무게 6.2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불이 있던 곳으로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정 문화재인 천왕사지는 현재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민가나 비닐하우스, 공장 같은 게 다 그쪽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지에 대한 흔적은 딱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민가 주택 안에 있는 치석재들이 조금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초석이라든지 장대석하고 연화대자 같은 게 이제 확인을 저희가 했고요.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폐사지 기초조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 총 5,738곳의 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지는 불과 106곳, 나머지 미지정문화재 5,600곳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도난 도굴 사고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이 집계한 문화재 도난 도굴 현황에 따르면 미지정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 대비 두세 배가량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수량에서는 미지정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보다 무려 11배 이상 많은 숫자를 도난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문화재와 그렇지 못한 문화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디에 어떤 것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언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지정 문화재인 폐사지들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사지. 희미해져가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선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그동안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전통 문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 전통 불교 문화 행사를 김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진 무의사 극락보전입니다. 국보 제13호인 이 법당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죽은 서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바라며 건축한 법당이라 전해집니다. 또 수륙대제를 해마다 봉행하면서 나라의 평안을 부처님께 발언하며 백성들을 위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서헌왕후를 위해서 이 극락보전을 짓고 극락왕생하는 발언과 백성들을 위해서
국태민안을 하는 발언으로 이 해년마다 당신이 집정 내탕금을 해서 수륙대제를 봉행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강진 무이사가 국가에서 주도한 불교 전통을의 수륙대제를 복원해 다양한 불교 문화체험 행사와 함께 봉행합니다. 내일 열리는 제4회 강진 무이사 수륙대제는 서울 진관사, 동해 삼화사에 이어 조선 3대 수륙대제 중 하나입니다. 주지 버보 스님이 역사적 근거를 찾아 2018년 복원한 무이사 수륙대제는 코로나 종식과 대웅전 불사 원만회양에 발언을 담아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전국 불자들을 위해 BTN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도 오는 30일 코로나 종식과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제를 고하는 괴불제를 봉행합니다. 1961년 일섭 스님과 13명의 화원들에 의해 조성됐던 송광사 대형 괴불이 60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례화엄사도 코로나 소멸을 발언하는 괴불제와 걷기 대회, 명상 등 불교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2021 화엄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문화행사는 지리산 천년고찰에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음악회 등으로 꾸며집니다. 선조들이 남긴 불교 전통문화유산을 복원해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 마음에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속리산 법주사가 어제 한국불교 정화운동 주역으로 평생 간화선 수행과 두타행을 실천한 금오당 태전대선사 열반 53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된 달해제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대종사,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원로의원 지명대종사, 금오문도회 회장 도공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 종회의원 정덕 원경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월서대종사는 당대 최고 선지식이셨던 은사스님께서 정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종단을 간화선 수행 가풍으로 이끄셨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수행 정진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달해 후 동참 대중들은 스님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진영각과 부도전을 참배하고 회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대종사가 K포럼을 개최해 반기문 전 유엔 총장과 기후위기 속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의지가 있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유엔산하 기후협의체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상승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기까지 단 0.4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기본법을 발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쏟고 있지만 변화의 중심이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기후위기 극복을 이끌기 위해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대종사가 K문명 포럼을 열었습니다. 3차 포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해 지구 종말적 기후위기와 2050 탄소 중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대로, 예언 말씀대로 지구 종말적인 기후위기,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의 말씀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인류가 벼랑 끝에 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의 경고에도 산업, 경제 발전에만 치중한 결과 유례 없는 가뭄과 홍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은 205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전에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총 4만 호로 구성된 시나리오의 1, 2화는 탄소 순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지 않는 안이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산업계, 경제계 이익을 따지지 말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안이 있을 수가 없다.
답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기후위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21세기 들어 자연의 시험대 위에 오른 인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설 때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또다시 지구를 덮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기후위기를 막을 불편의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에는 한 주 동안 캠페인도 펼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생명을 살리고 불편을 즐기자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 행동을 선언한 푸르니 청정도량운동. 녹색 사찰이자 친환경 도량을 만들겠다는 실천 과제로 불교계의 환경보호 필요성을 강조해온 전국비구니회가 생명의 공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비구니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일운동 법룡사에서 2021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거기서 더 좋은 해결책을 찾자는 의미를 가지고 조금 더 실천하고 정말 우리가 환경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생명소리 환경 캠페인은 사찰 음식과 환경 문제 특별 강연과 실천 청규 선포 등 8일 동안 이어집니다. 캠페인 주간 동안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아이디어 공모와 환경 생활용품 소개, 판매 등 인식의 전환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환경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동참을 유도하고 싶고.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달 열린 제54차 총회에서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40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기후위기의 임계점이 기존 전망치보다 10년 앞당겨졌습니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상승까지 0.4도만 남은 지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불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스로를 깨우는 시간이 되길 전국비구니회는 기대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필수의 문제다. 8일 동안 절대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 또는 이렇게 우리가 상점이나 어디 식당이나 갔을 때 일회용 이렇게 무심결에 내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저는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변경 여부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일정 변경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서울시가 노후된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종교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지만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교회 첨탑 38개소에 대해 철거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첨탑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 판정된 첨탑의 관리자로부터 철거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총 43개소에서 들어왔지만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를 반영해 구조물 마감 상태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철거비는 각 자치구에 예산이 교부돼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며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은 이해하면서도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위급한 시설물이 대부분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철거하게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연구원 측은 위험 첨탑 철거비 지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인 교회 첨탑 시설물 철거에 특혜성 국고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자문위원회는 종교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철거 지원 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이고 서울시가 집행하려고 하는 공문에도 지원 대상이 특정 종교시설의 첨탑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안 맞지만 그런 예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첨탑 자체를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그런 판단을 서울시가 했다는 것도 일정 정도 종교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행정 편의적인 집행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가 최초의 국제불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불교 연구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상을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인도 마하보디사원과 그 인근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부처님 금강좌 2개가 발견됐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가 최근 최초의 국제불교 컨퍼런스를 오는 11월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11월 19일에서 20일 문학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신날란다 대학에서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신날란다 대학, 국제불교협회가 함께 열 계획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951년 개교한 신날란다 대학의 7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도 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인도의 4개의 지역 포럼과 한국을 포함한 4개 해외 포럼을 구성해 각 포럼 보고서를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교 연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새로운 상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11월 21일 뉴델리에서 시상하는 이 상은 불교 유산을 진흥하려는 인도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불교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 학자, 개인, 단체에 주어집니다. 수상자에게는 한화 2,400만 원 정도의 상금과 명판,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최근 인도 고고학조사단 ASI는 유실됐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금강좌 2개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 개는 사원 경내에서 부서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한 개는 근처 힌두교 사원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3개로 알려진 석판 금강좌는 고대의 왕들이 부처님의 깨달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보드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금강좌는 아슈카왕 시기인 기원전 260년경 조성됐으며 두 번째는 1, 2세기 쿠샨 왕조 시기, 세 번째는 7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1880년 최초로 3개의 금강좌를 발굴했고 아슈카왕 시대 금강좌는 보리수나무 아래에 있었지만 나머지 2개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ASI는 커닝햄의 기록을 포함해 금강좌가 묘사된 다양한 기록들을 참고하며 조사를 진행해 나머지를 발견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서 발견된 쿠샨 시대 금강좌는 마하보디 사원 인근 바게슈아리 대비 사원으로 옮겼고 향후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이 불기 2565년 종사 명덕 법계 특별전형을 실시합니다. 지원 자격은 1991년에서 92년 3위 3인이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승납 30년 이상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입니다. 종덕, 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해 결계 신고에 누락이 없고 종법령에 의한 권리 제한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월 29일까지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로,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 사무처로 접수하면 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